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들어오신 김에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어제죠.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그리고 1일 사망자 수는 꽤 높았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750명이고요. 거의 3,000명 다가갔죠.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도 14만 명으로 꽤 높게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자들 수 그리고 사망자들 수가 계속 이렇게 좀 높은 수치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빨리 좀 이렇게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FDA 국장은 이 델타 변이 같은 또 다른 대유행은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백신 생산도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대유행은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나 그리고 사망자들 수 쭉쭉쭉쭉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로써 총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4,36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70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마무시하네요. 이 사망자들 수가 70만 명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나온 그런 상태인 것 같네요. 이 100만 명 좀 안 넘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더라고요. 어제부터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3차 백신을 접종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형 약국에서 그리고 병원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 3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을 접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노년층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좀 취약한,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들 먼저 접종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이외에 그냥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는 3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이 접종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가서 예약을 하시고 아마 접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CDC 국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를 거의 퍼뜨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미접종자들이 그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CDC 국장이 어제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 뿐더러 그리고 퍼뜨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걸려도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퍼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라고 CDC 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는 한 4분의 3 정도의 사람들이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략 한 7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접종하는 것을 지금 꺼려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지금 많이 퍼뜨리고 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델타 변이가 심각한 상태로 빠진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약에 접종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사망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셨죠? 인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에 감염이 돼가지고 사망을 한 것을 말이죠. 만약에 그 정도 급으로 만약에 미국에서 그렇게 일어났다고 하면은 100만 명 훨씬 넘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자신도 좋을 뿐더러 그리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이다호에 있는 어느 한 임신한 여성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네요. 임신한 여성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좀 있다가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중증 환자로 빠져서 코마 상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코마 상태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살아나긴 했는데, 하지만 이 임신한 이 아기가 있잖아요. 이 아기는 죽었다고 하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이 여성이. 그래가지고 이 여성의 가족들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임신한 여성도 빨리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라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안 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중증 환자 빠져가지고 중환자실로 가게 되면은 아기가 사망할 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신한 여성들 제발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라고 이 가족들, 이 여성의 가족들이 그렇게 호소를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임신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의사와 한번 상담을 하시고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괜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가 중증 환자로 빠져가지고 이제 중증 환자실로 들어갔다가 아기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백신 꼭 접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얼마 전에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브라질 대통령도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브라질 대통령 가족이 뉴욕에 왔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대통령의 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브라질의 대통령에 대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랑 연관된 뉴스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브라질 대통령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한층 더 높게 방역 수치를 브라질에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이제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저번에 있었던 이 대선은 사기다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외쳐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리조나에서 있었던 그 투표도 그것은 모두 다 사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검사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아리조나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6개월간 자그마치 6개월간 이 투표한 것을 다시 다 재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 감사를 하고 다 검사를 해가지고 이 투표 용지를 하나하나 6개월간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6개월 뒤에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뭐 당연하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다라고 또 나왔다고 합니다. 검사를 몇 번이나 한지 모르겠어요. 몇 번이나 했는데 6개월간 엄청나게 면밀히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다. 오히려 이 검사를 한 뒤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가 216표 정도 줄었다. 오히려 트럼프 표가 줄었다고 해요. 216표나. 어쨌든 이 트럼프가 저번 대선에 하려고 했었던 거는 이 대선 사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사기를 쳐가지고 또다시 대통령에 되려고 했었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명확한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뉴스였네요. 이렇게 트럼프는 계속 대선이 사기다, 자신이 선택이 안 됐으니까, 자신이 재선이 안 됐으니까 대선이 사기다라고 그렇게 아주 개소리를 계속 해댔죠. 어쨌든 이 트럼프가 계속 아리조나 표 다시 좀 재검표 해달라고 계속 해가지고 했는데 6개월간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바이든 대통령 승리다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아주 고소하고요. 제발 좀 트럼프는 다음 대선 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나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발 좀 그냥 큰 표차로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는 대출을 받을 때 남녀 간에도 이제 좀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대출 받을 때도. 그래가지고 남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대출할 때 여성 전용 은행, 대출 은행을 출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여성 전용 대출 은행에서는 여성 사업가들의 경영을 도와주고, 그리고 대출 서비스를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남녀 차별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난 3년간 계속 잘 사귀고 있었던 17살 연하의 여친과 지금 별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언론에서는 한참 됐다고 합니다. 이 헤어진 지 한참 됐다고도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랑 17세 연하 여친이랑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공동으로 양육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헤어진 것 같네요. 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인가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면
불법화를 이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모두 다 폭락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지금 울상을 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앞으로도 아마 여러 나라들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점점 더 이 제재, 암호화폐 거래 제재가 더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연준 의장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달러 있잖아요. 이 달러를 암호화폐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자화폐식으로 만드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여러 개의 암호화폐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 기술적으로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막 거래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쪽으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달러가 이제 디지털화 돼가지고 암호화폐처럼 이제 디지털 달러가 나온다고 하면은 암호화폐들 전반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미국에서도 조금씩 이제 사재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코스코에서도 지금 현재 가서 화장지는 살 수는 있지만 이 화장지 사는 것에 대해서 개수를 정해두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사재기가 또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작년이랑은 좀 틀리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빵 터지자마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필품을 사재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거에 반해 가지고 요번에 미국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일손이 굉장히 많이 딸린다고 합니다. 일손이 굉장히 많이 딸려 가지고 제가 전에도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LA 롱비치 항구에 배들이 들어오는 것에 굉장히 제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할 사람들이 굉장히 적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롱비치 항구에 컨테이너 선들이 줄을 40척 이상이 줄을 서 있다고 해요. 제가 저기 이제 헌팅턴 비치에도 이제 아들이랑 수영 가고, 그리고 뉴폴트 비치에서도 수영을 하러 가고 그랬는데, 이 롱비치랑 이제 헌팅턴 비치, 뉴폴트 비치는 남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컨테이너 선들이 이렇게 바닷가로 줄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준 길이 지금 롱비치 항구에 지금 줄을 서 있다고 해요. 이렇듯 지금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사람들 부족한 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 생필품을 사재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LA 롱비치에서 아큐라 그랑프리 이 레이스를 이제 2021년도 올해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후로부터 이 롱비치에서 계속 매년마다 하고 있었던 이 그랑프리 레이스, 아큐라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그랑프리 레이스를 계속 하고 있지 못했었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올해부터는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9월 25일 날, 오늘이네요. 오늘부터 이 아큐라 그랑프리 레이스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롱비치에서. 그리고 LA 윌로 브룩스 전차역에서 이제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총격 사건 때문에 4명이나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윌로 브룩스라는 곳은 이 컴튼, 사우스 LA 지역에서 컴튼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컴튼 지역 바로 위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기차역에서, 전차역에서 이렇게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어저께 금요일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들 때문에 미국 주식은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거의 움직임 없이 마감을 했다고 하네요. 뭐 S&P 500,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폭 0.1% 정도인가 소폭 상승을 하고 마감하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03% 하락, 뭐 거의 변동 없이 그렇게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1% 정도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3주 연속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3년 만에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름값 계속 오르고 있네요. 기름값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싼 고급류 있잖아요. 고급류 같은 경우에는 뭐 쉘이나 쉐브론 같은 그런 주유소에서 넣게 된다고 하면은 5불이 넘습니다. 5불이 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기름 넣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탈레반이 어제 좀 끔찍한 일을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탈레반이 어제 납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납치 사건이 있었는데 이 납치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살해를 한 다음에 그 시신들을 도시 광장에 매달아 놨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납치범들을 이제 사살한 것까지는 이해를 가는데, 그런데 이 시신들을 도시 광장에 매달아 놨다. 공포 정치가 이제 또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제대로 된 정상적인 나라로 발돋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 어느 정상적인 나라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이제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시 광장에 매달아 놓는다, 그런 거는 그 어느 정상적인 국가에서 하는 짓은 아니라고 보이죠. 그리고 탈레반에서는 이제 사형 집행과 그리고 손발을 절단하는 절단형을 이제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형벌이 내려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레반 좀 너무 공포 정치로 지금 또다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유엔에서는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는데, 시리아에서 2011년부터 시작이 된 내전 때문에 자그마치 지금까지 사망한 자를 집계를 해본 결과 35만 명이나 사망을 했다. 시리아 안에서만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망한 자 수 35만 명은 이 사망한 사람들의 이제 집계가 됐을 때만 집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리아 내전 때문에 사망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망한 자들 수들 중에 상당수가 여자들 그리고 어린이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어느 한 미용실이 좀 어이가 없는 뉴스였는데, 어느 한 미용실에서 거기 이제 손님이 이제 모발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발 모델이었는데 10cm만 잘라주세요 라고 했대요. 10cm만 잘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인도에 있는 미용실이 머리를 잘랐는데 10cm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모발 모델인데 이 모발이 자신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밥줄인데도 불구하고 10cm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려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 모델 여성은 일자리가 모두 다 끊겼다고 합니다. 이게 2018년도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이것이 이제 계속 재판을 해오다가 재판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이 미용실에서는 이 여성한테 일자리가 끊겼으니까 이 일자리가 끊기고, 그리고 그 일을 못한 것을 모두 합해가지고 보상금을 자그마치 거의 30만 달러, 거의 28만 달러 정도인가? 거의 30만 달러나 배상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하네요. 미용실에서 이렇게 머리를 자를 때는 손님의 말을 좀 귀담아 듣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또 반면으로는 미용실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자르는데, 아니 10cm만 남겨놓고 자른 것을 봤으면 그만하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냥 기사만 봤을 때는 좀 어이가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 저런 뉴스, 전 세계 뉴스 한번 둘러서 한번 봤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주말이니까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